네, 우리 어르신들 안녕하셨습니까? 조석으로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좀 쌀쌀하고 이제 거리에는 낙엽으로 이렇게 뒤덮여져 있습니다. 정말 올 겨울, 이제 다가오는 겨울도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 경북대학교 총장이셨고 또 이렇게 국회의원도 하셨던 경남 산청 출신 박찬석 전 경북대학교 총장님의 일화를 먼저 우리 어르신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박찬석 총장님은 경상남도 합천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인구가 적은 그런 이제 그 군입니다. 그리고 산지가 이렇게 많아서 정말 이렇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서 자라났는데 그 아버지는 대대로 조상 대대로 이렇게 가난하게 산 한 소작인에 불과했습니다. 소작인은 자기 논밭이 없기 때문에 논밭 있는 사람의 논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은 절반 그 수확물을 나누기 때문에 그때는 자식도 많았잖아요. 진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그런 가난한 집에서 우리 박찬석 총장님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아버지는 비록 가난했고 세상에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느 부모님 못지않게 남달리 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특별히 부모님 마음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그 뭘로 이렇게 다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국문학자이고 정말 박식한 그 양주동 박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저희들 젊은 시절에 그분은 달병가이셨어요. 그분이 그 학교 강단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 양주동 그 박사님의 지은 노래 그 가사가 있는데 어머님 은혜라는 겁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누구를 위하여? 자식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 자식이 나중에 자라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좀 느꼈을 때에 표현이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하늘과 같이 넓다. 바다처럼 깊다. 그 표현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도 감동을 주었어요. 핏덩어린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똥 싸고 오줌 싸면은 오줌 싼 자리에 진자리 마른 자리 그 요에 적셔 있는 그 젖은 자리에 어머니 아버지가 누이시고 그 어린 아들을 뽀송뽀송하는 그 마른 자리에다가 누이시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듯이 어찌 자식이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11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마음에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아버님 살아 계셨을 때 한 번 더 찾아가 뵙고 그 한 번 더 아버님과 마음에 이렇게 대화를 나눴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살아 계실 때 그걸 잘 모르고 돌아가고 안 계시니까 아버지 얼굴이 더 그립고 어릴 때 아버지의 그 등 어깨가 그렇게 넓게 느껴졌어요. 추운 겨울에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개울이 나타나면 아버지가 다 무릎 안절을 해가지고 엎혀라 성균아. 아버지가 저를 얻고 이 신발을 벗고 이 바지를 이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그 애아리고 좋은 시내를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또 길을 가다가 진흙탕 물이 나오고 막 그 뻘이 막 뻘 같은 흙이 나오면 아버지가 저를 업어 주었어요. 제가 어른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그 아버지의 품이 그렇고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그립습니다. 아마 박찬석 이 총장님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어서 우리 어르신께 제가 그분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산청 시골에서 소작인으로서 고생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자식만큼은 가르쳐야 되겠다.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지. 요즘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을 때 찬서가 너는 대구 이제 사람이 많은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습니다. 집에서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새끼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 서울은 많은 사람도 있고 문화도 발달됐고 교육도 발달되었고 앞서가니까 거기에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배워서 부모들은 자식이 부모보다 훨씬 더 낳고 잘되기를 바라는 자식 사랑이 어느 부모님에게나 다 가슴속에 깊이 깊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그 금쪽 같은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아들을 대구의 학교를 보냈습니다. 1학년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반에 68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학기말 시험을 봤는데 몇 등을 했느냐 하면은 68명 중에 68등을 한 거예요. 꼴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박찬석 총장님이 이제 방학 때가 되어서 고향에 가서 이 성적표를 부모님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시골에서 도예지에 나와서 하니까 도예지에 있는 애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꼴등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꼴등을 했다 하면은 아들을 이렇게 도예지로 그 어려운 그 형편속에 보내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성적표를 부모님한테 보일 수가 없어서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우리 부모님은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성적표를 위조를 한 거예요. 살짝 어떻게 지워가지고 68분의 1, 그러니까 68명 중에 1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성적표는 68분의 68 꼴등인데 그래 가가지고 정말 이 사실을 모르게 이제 숨기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찬석이 왔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어이고 우리 아들 찬석이가 그동안 고생했지 객지에서 어린 나이에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어이 오너라 하고 부모님은 그 꼴찌한 것도 모르고 막 아들이 왔다고 막 탁탁하게 그래 시골에서 살다가 도예지에 가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지 그래 시험은 어렵지 않더나 공부하기 힘들지 않더나 아버지 괜찮습니다.
아버지 고생해 주셔서 저들을 위해서 학교에 보내주셨는데 괜찮습니다. 그래, 이번에 시험은 어떻게 나왔어? 아버지, 이번에 시험을 어떻게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험을 봤는데 다른 애들이 공부를 좀 못했는지 어떻게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제가 1등을 했네요 하고 위조된 성적표를 딱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허허, 우리 찬석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토해지에 그 똑똑하고 공부 잘한 그 학생들을 물리치고 1등을 했다. 여보, 우리 찬석이가 1등을 했대. 어머니는 그를 모르시잖아요. 그 소리를 어머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들을 안고 아이고 이놈이 효자 노릇했네. 그래, 우리 찬석이는 똑똑해. 1등을 해서 온 동네방네 이제 돌아다니면서 엄마가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찬석이가 왔어. 그래요? 어떻게 공부는 잘한대요? 아이, 글쎄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다나. 1등을 해서 아이고 그 집에 인물 났네. 우리 고향에 인물 났네.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찬석이가 1등을 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또 어떤 아버지 친구들이 이 사람아, 아들이 1등을 했으면 한턱을 내야 되지. 우리 아들이 1등을 해서 나는 소라도 잡겠다. 그 집에 돼지 키우던데 그 돼지 한 마리 잡지 이번에. 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1등을 했는데 돼지 잡는 게 그게 무슨 대수인가. 내 돼지 잡지. 오늘 당장 잡아.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의 재산 1호인 자식처럼 아끼는 돼지를 아들이 1등 했다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찬석이 어디가 있어? 얼굴이 안 보이네? 엄마가 막 찬석아. 이 박찬석 총장님은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위조를 해가지고 아버지 1등이라고 쏘겠는데 이게 얼마 가면 보록이 날 텐데. 그래가지고 집안에도 못 들어가 뱅뱅한데 엄마가 찬석아 찾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불러갔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 찬석이란 놈이 1등을 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쟤는 보통 애가 아니야. 그래, 우리 산청에 인물 하나 낳고만 앞으로 저놈이 크게 될 놈이야.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해주는데 너무 어른들 앞에 몸둘 바를 몰라서 밖을 뛰쳐나왔어요. 저도 산청에 이제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산청을 지리산자락으로 쫙 흘러내리는 경호강이라고 했어요. 어릴 때 그 강가에서 멱도 감고 물고기도 잡고 놀던 그 강을 때 나가가지고 그때는 즐거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즐겁지 않는 거예요. 물속에다가 물을 쳐박고 여기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고. 야, 내가 나쁜 놈이야. 아버지를 속였어. 난 공부를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한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1등을 한 줄 아는데 그럼 내가 지금부터라도 온 마음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자. 진짜 밤낮 없이 남 잠잘 때, 남 놀 때, 다른 학생들 놀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쩌면은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35년째 되던 해에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니까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잘 나이가 많으셨지요? 아이고 우리 찬석이가 왔나? 우리 손자 민수도 왔구나. 야,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라. 아버지, 제 아들이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네가 대구 중학교에 그 간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들이 자라가지고 네 손자가 자라가지고 중학교를 가게 되었어. 근데 이제 이 박장석 총장님은 내가 그동안 35년 동안 부모님을 속이고 마음속에 묻었던 이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구나. 아버지는 이제 담배 때를 물고 다 계시고 어머니는 이제 막 가서 이제 과일을 깎고 있는데 차마 아버지한테는 못하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적표 1등 하고 이제 나오니까 아버지가 야야 나 다 알고 있다. 간둬라. 아들 민수가 들을갑다. 아버지가 딱 자르는 거예요. 난 네가 성적표 위조한 거 그때 다 알았어. 너 1등 아닌 건 내가 다 알았어. 그거 알고도 아버지는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해주고 내 아들이 저놈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적표를 위조했구나. 꼴등을 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실망할까 봐 아버지는 자식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 총장님이 우리 아버지는 비록 세상에 공부는 못하셨지만 그 어떤 세상의 사람보다 넓은 마음과 자식을 사랑하는 고귀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따뜻한 아버지고 가장 훌륭한 아버지다. 나는 지금 그분 이제 대학 총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되었어도 대학 총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 그 아버지에 비해보면 나는 지금도 어린 아이와 같다. 아들의 허물을 덮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하신 그 아버지가 있기에 오늘 내가 있었어. 그런 아버지를 마음에 생각하니까 자기는 어린 아이와 같고 지금도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해 보면 힘이 나고 내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아들을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신 나의 아버지 지금도 사랑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아버지를 그리는 또 박장석 총장님의 마음 저도 담고 싶습니다. 그 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나에게도 그 아버지가 계셨어.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이들도 이 세계를 언젠가 마음에 배우고 품는다면 훨씬 더 이 삭막하고 정말 각박한 세상이 좀 더 이렇게 행복하고 좀 더 여유 있고 우리가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어르신들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의 따뜻한 사랑과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 이웃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주위의 동료들도 받았던 사랑을 마음에 품는다면 이 겨울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녹여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이 이제 쌀쌀한 날씨에 건강하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시고 행복을 마음에 품는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